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부정수급 관련 사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규모가 1,85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년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늘어나는 부정수급 범죄입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돈이 지렛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의존하게 되면 이 개인과 기업을 허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각종 문서 위조 범죄, 전자정보 위작 범죄까지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급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우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국가 보조금 눈먼 돈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최근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 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국가돈은 공돈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부정수급 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부정수급 범죄의 종류와 어떻게 적발되는지, 적발이 된 경우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의 정도 및 그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이제 국가 돈,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주로 이제 어떤 국가의 돈들이 문제가 됩니까?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네.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세 번째로는 고용안정사업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네네. 네 번째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부정수급한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사업주 또는 처리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처리되는 거는 좀 불쌍하니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갖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대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회사 관계자, 고용인 등 내부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예.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전국 고용노동청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부정수급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부정수급 범죄는 부정수급 사실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추세입니다. 네네. 자, 그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심지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부정수급 범죄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7조에서는 양벌 규정을 두어서 법인이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기망하여 각종 지원금을 편취한 것 또한 성립하고 해서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자, 사안 관련해서 이제 사업주나 기업,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벌금형 자체가 과해질 수 있게끔 양벌 규정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시고. 자, 이 내용 관련해서 뭐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를 엄단하기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받은 문제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처벌 자체가 무거워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공재정 자체에 대한 부정수급 방법 자체도 발전을 하고 있겠죠. 범죄 방법 자체가 좀 발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새롭게 어떤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부정수급 범죄가 개인적 차원에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브로커가 중소규모의 여러 회사 기업인에게 접근하여 경기가 많이 힘든 것을 어필하면서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 수령하는 지원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전화 받아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전화 받아서 해당 보조금 받게 해줄 테니까 30% 달라 뭐 이런 전화 와서 전화 끊으세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최근의 사건을 보면 네. 코로나 사태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요. 네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브로커가 어려운 중소기업가들에게 접근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추겨서 예. 여러 중소기업가들이 브로커와 결탁하여 예. 조직적으로 부정수급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바 있는데요. 예. 결국 위 브로커가 부정수급 범행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외제차를 여러 대를 보유하고 호사로운 생활을 하다가 위 범행이 발각되면서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인천항 근처에서 기거하다가 잠복 근무 중인 경찰에 구속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금액 자체에 보면 뭐 30%, 40% 아까 뭐 절반이요?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보조금 장기간 받는 거에 관련돼서 돈을 막 달라고 해갖고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정수급 범죄가 과거와 달리 조직적으로 큰 규모로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 지원금이 정작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상황이 초래돼서 예.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정수급 범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각종 지원금은 공돈이 아니라 각 지원 목적에 따라 반드시 쓰여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국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요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예.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럼 받은 돈만 토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언제 자진해서 신고하는지 그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그리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부정수급한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데 정작 신고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신고해 갖고 이제 뭐 타인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 하게 되면 5배까지 물어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럼 부정수급 사실을 이제 통보받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한 경우 이제 사실 부정수급 사실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통지를 받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인정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네네. 고용노동부 조사 내지 경찰 조사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위 혐의로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예.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사업을 하다 보니 부정수급을 하게 됐다. 이런 사정을 피력을 하고 만약에 부정수급을 한 금액이나 기간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요. 네네. 이러한 점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부정수급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